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배보윤, 지금은 변호사인데 배보윤 전 공보관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좀 거친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엉터리였다.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졸속 재판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근거로 서둘러서 재판한, 법치주의에 반하는 또는 인권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이야기를 바로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던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건 폭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자가 탄핵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었다. 그런데 구속시키고 죄수복처럼 차림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물으니까 이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당시 공보관입니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4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 거야? 요 짤막한 이야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탄핵 재판도 법치주의를 파괴를 했고, 탄핵 재판에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재판도 조선시대식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인권유린 재판이다 하는 이야기를 놀랍게도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을 했던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결정적인 폭로는 보통 큰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야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이라든지 과연 재판이 정당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마지막에 그 인터뷰는 너무 늦었는지 모르나 기록은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인터뷰는 너무 늦었지만 기록으로서는 남아서 역사 심판을 받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 배보윤 전 공보관, 이분은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안에서 자세히 본 사람이죠. 자세히 본 사람은 일종의 내부 폭로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폭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살리게 되는 하나의 용감한 증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폭로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부터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보윤 공보관, 전 공보관,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주었다. 처음부터 이 박근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부정합니다. 첫째,
탄핵소추,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 의결서가 부실했는데 왜 부실했느냐? 그 내용이 보면은 국회가 별도로 따로 조사한 게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하고 언론 보도를 섞어 놓은 것이다. 이러면은 탄핵소추 의결서의 사실은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죠.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 조사, 언론 보도를 다 확인한 다음에 권위 있는 소추장을 써야 되는데 그냥 카피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카피한 부실 탄핵 소추 의결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소추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했다. 이게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 재판입니다. 법으로 하는 재판이지 정치적으로 하는 불신임 투표라든지 불신임 결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을 읽어보면은 그냥 불신임 동의안처럼 써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모욕적인 표현이죠. 법률 문서를 선언문식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배보윤 전 공보관은 이게 과연 탄핵 심판이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 바로 요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의 내부 정언입니다. 헌법 84조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배보윤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즉 탄핵 소추장이 국회로부터 헌재에 접수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를 했더니 그 탄핵 소추 의결서는 300페이지가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별도. 미국은 국회가 별도 조사했는데 이 검찰 기소하는 검찰에 해당하는 국회가 별도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그것도 과장된 언론 보도를 섞어가지고 소추장을 썼으니까 이 소추장 자체가 이게 무자격 문서죠. 이건 뭐 김평우 변호사가 피를 토하듯이 섞어찌게 탄핵 소추장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던 사람이 그게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보윤 전 공보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관들은 그것은 공범자에 대한 형사재판이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게 이 소수 의견, 묵살된 소수 의견이 맞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서둘러서 탄핵 심판 절차를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검찰 공소장부터가 문제고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그 공소장이 문제고 그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언론의 과장 보도도 문제고 그 문제 많은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을 섞어찌개로 만든 탄핵 소추장은 더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묵살하고 별도의 증거 조사를 하든지 별도의 증거 확인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은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재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아니 당신의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배보윤 정보공보관 현재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판결이 낮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 나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탄핵 재판은 징계 재판의 성격이 있지만 국민이 선출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재판이므로 더 엄격한 사실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나오지만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 적이 없으므로 증거 채택에 좀 더 엄격했어야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헌법재판소에 출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재판은 절차가 중요한데 당시 일주일 두세 번 재판이 열렸고 밤늦게까지 했다. 이 중대한 재판을 그렇게 해서 되는가?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65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했다. 이는 결과를 먼저 취하는 가처분 조항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상당 부분 국가 운영의 스톱을 의미하는데 심판기관의 판단도 없이 법원의 판단도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 조항은 꼭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명 정원인데 8명으로 재판을 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충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충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정상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야구는 9명이 하지 8명이 합니까? 더구나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에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왜 한 사람 빼고 합니까? 9명이 했어야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는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왜 물러나게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죠.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거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당연히 생중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 필요가
또 알 권한이 있었다 이런 거죠. 흔히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 대상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사안이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흔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정치재판이다. 그건 정치재판이니까 원래 정치재판식으로 해야 되고 엄격한 이 증거조사의 의무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안이 정치를 다룬다고 해서 정치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를 다루되 법적인 재판, 즉 법리에 맞는 재판, 증거주의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정치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재판입니다. 만장일치로 8대1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게 온전한 법적 판단이라 할 수 있을까? 공산국가의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달라도 결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전원 일치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은 물러나고 나서는 헌법재판소를 물러나서 변호인이 되고 나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보윤 변호사는 자신이 먼저 타진했고 박 대통령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무리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과정을 보면서 울분에 넘쳐가지고 아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지금 형사재판 변호인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창구 역할을 했던 공보관이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겠다면 당시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었더니 배보윤 전 공보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보았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정치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이 발언이 이분이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부당에 대한 결론입니다.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었다. 여러분, 법치주의는 절차주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법 도청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고문을 해가지고 강제자백을 받아낸 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문 때문에 그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무죄로 봐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또 기본입니다. 이게 절차주의, 법적 절차, 적법 절차가 바로 이거죠. 적법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보통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원님 재판을 했다는 거죠. 조선시대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정치재판이 형사재판까지도 연장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당연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6개월간 구속했다가 6개월간 기한이 나와도 선고가 안 되니까 또 6개월 연장하는 이런 인권유린.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인권유린을 당하면은 힘없는 서민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원님 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헌법재판관의 대외적 창구였던 공보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태극기를 들고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제대로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나오도록 기대했던 사람,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서 청와대를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이것을 승복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 특히 김평우 변호사가 했던 거의 모든 주장을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간추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가져온 이 탄핵 절차의 시작, 검찰의 수사, 언론의 과장보도를 이어받은 국회의 탄핵소추장의 엉터리, 그것을 이어받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 적법 절차 무시한 반법치적 재판, 그리고 파면에 이은 형사재판의 인권 유린, 이것을 다 합치면은 지금 조선시대 지금 재판인데, 조선시대 재판이란 것은 보통 사화를 의미하는 거죠. 사화, 정치재판. 어떤 정치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한 재판. 조선시대의 그 보복극, 피비린내나는 사화의 현대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들러리를 서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자에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정 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른바 촛불 혁명 세력의 심부름 역할을 했다. 촛불 시위에 인정 도장을 찍어주었다. 는 고백이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 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당시의 배보윤 전 공보관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